부처는 죽음을 준비하지 말라고 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죽음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그것을 정리하려 든 순간이 밤이 깊어지면 문득 숨이 얕아집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어딘가의 복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이 여러 개 달린 복도, 그 문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병원, 장례, 유언, 남겨진 사람들. 아직 현실이 아닌데도 마음은 그 문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일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갑니다. 밥을 먹고 옷을 정리하고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가끔 누군가의 얼굴이 오래 바라보아집니다. 손등의 주름, 목소리의 떨림, 순간의 어색한 침묵. 그때 마음이 속삭입니다. 이 장면을 잃게 될지도 몰라. 사람은 준비를 좋아합니다. 준비라는 말은 불안에 이름을 붙이는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름을 붙이면 덜 무섭다고 믿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준비를 시작한 순간부터 불안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나타납니다. 마치 준비라는 행위가 불안을 초대하는 것처럼 어느 날은 문득 이런 느낌이 듭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너무 바빠서 무서운 것 같다는 느낌. 옛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질문을 붙들고 길 위에서 숨을 고르던 사람. 그 사람은 누군가의 마음이 미리 끝을 만들고 거기 앉아버릴 때 그 앉음 자체가 사람을 더 지치게 한다는 듯 조용히 바라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끝을 정리하려는 마음이 어떤 표정으로 일상을 지나가는지, 그 표정이 우리 관계와 자존감과 잠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보다 장면으로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다만 어떤 결론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이 없어서 오히려 숨이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미리 준비하며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1장. 오늘은 평소보다 인사를 길게 했나요?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묶는데 손이 한번 멈춥니다. 늘 하던 동작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시간이 붙어 늘어집니다. 집안에서 누군가가 다녀오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 말이 평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귀에 들어오는 순간 말 뒤에 붙어 있던 작은 숨이 들립니다. 짧게 새는 숨, 목 끝에서 멈칫하는 숨, 평소에는 지나쳤을 숨. 문을 열고 나가다가 어깨 너머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은 그 장면을 사진처럼 저장하려 합니다. 이상하게도 저장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장면은 흐려집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서 지금을 보고 있는 것처럼 길을 걸으며 사람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어떤 끝을 몰래 떠올리고 있을까? 그 끝이 오기 전에 무엇을 남겨야 한다고 조용히 계산하고 있을까? 비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 더 오래 살았는지, 누가 더 안정적으로 사는지, 누가 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 누가 더 바른 선택을 해왔는지. 그 비교는 겉으로는 삶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이 자기 자신을 재촉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 정도는 해둬야 하지 않을까? 그 문장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가슴 안에서는 계속 움직입니다.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에 연락을 하려다가 그만둡니다. 별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잘 지내? 그 말은 너무 가볍고 미안했어. 그 말은 너무 무겁습니다. 마음은 그 사이에서 안절부절합니다. 어쩌면 가장 무거운 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앞세워
지금의 관계를 재단하려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원래 정답이 없는 채로 흘러가는데 마음이 갑자기 정답지를 만들려 듭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더 참았는지, 누가 더 사랑했는지. 그런 날 식탁에서 젓가락을 들고 반찬을 집어 올리다 말고 잠깐 멈춥니다. 입 안으로 들어가기 전 그 냄새가 먼저 들어옵니다. 된장의 향, 김치의 매운 기운, 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 그 향이 갑자기 낯설 정도로 선명합니다. 마음이 미래로 도망칠 때마다 몸은 지금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배가 고프고 손이 차고 눈이 마르고 숨이 짧아집니다. 몸은 말이 없습니다. 다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여기라고. 어떤 사람은 그 신호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이 삶을 더 가난하게 만들 때 그는 오히려 한 그릇의 밥을 바라보듯 지금을 바라보았다고 현관을 다시 떠올립니다. 돌아보던 그 순간, 아무 일도 없던 그 집안, 그 장면은 미리 잃을 것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미 있다가 지금 이미 지나가는 것이라서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소중함은 준비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눈앞에 있는 채로 두는 순간에 조용히 생깁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인사를 길게 했나요? 그 인사는 끝을 대비한 인사였나요? 아니면 지금을 알아챈 인사였나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밤이 오면 사람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낮 동안은 바쁘게 흘려보냈던 생각들이 밤에는 더 또렷해집니다. 불안은 자주 어둠을 배경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자주 묻습니다. 만약 내일이 없다면? 그 질문이 잠자리의 공기를 바꿉니다. 이장 불을 끄면 마음은 어디로 가나요? 방 안에 불을 끄면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크게 들리는 건 시계 소리도 바깥의 소리도 아닙니다. 자신의 숨입니다. 숨이 들락날락하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달아납니다. 내일의 일정,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은 일, 미뤄둔 말, 미뤄둔 사과, 미뤄둔 정리. 정리는 편한 것 같지만 정리하려는 마음은 되게 편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려는 마음에는 서둘러 끝내고 싶은 조급함이 섞여 있습니다. 끝내지 못하면 불안이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이 섞여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이렇게 겁이 많지? 그 판단은 잠자리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낮에는 흩어져 있던 자존감이 밤에는 한 덩어리로 뭉쳐 가슴 위에 올려집니다. 누군가는 옆에서 조용히 자고 있습니다. 그 숨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숨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슬퍼집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 사라질까봐 슬픈 것이 아니라 이 숨소리를 지금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슬퍼집니다. 지금 여기 있는데도 마음이 여기 없어서 지금이 지나가 버리는 느낌.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만나면 말은 오가는데 마음은 자꾸 뒤로 가 있습니다. 그때의 말, 그때의 표정, 그때의 실수, 그때 내가 다르게 말했더라면 그 문장이 거실에 앉아 있는 당신을 과거로 끌고 갑니다. 혹은 반대로 미래로 끌고 갑니다. 나중에 이 관계가 끝나면 어떡하지? 그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를 이미 끝난 것처럼 바라보게 만듭니다. 끝난 것처럼 바라보는 눈은
지금의 따뜻함을 잘 보지 못합니다. 따뜻함은 늘 조용하고 작은 얼굴로 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잠이 오지 않아 물 한 잔을 마시러 부엌으로 갑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습니다. 냉기가 올라옵니다. 물컵을 잡으면 유리의 차가움이 손끝에 닿습니다. 물이 목을 지나갈 때 차가움이 내려갑니다. 그 순간 생각이 잠깐 멈춥니다. 생각이 멈추는 건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컵 하나, 물 한 모금, 발바닥의 냉기, 그 정도의 감각이 생각을 잠깐 멈추게 합니다. 그 잠깐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살게 한다는 말이 거창하다면 그 잠깐이 가슴의 압력을 조금 풀어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그 사람은 큰 말로 사람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누군가가 끝을 대비하느라 오늘의 숨을 잃어버릴 때 숨이 드나드는 문턱을 조용히 바라보았다고. 그 문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목 아래, 가슴 위, 배의 부푸름. 숨이 들어오면 살짝 올라가고 나가면 살짝 내려가는 그 자리. 밤에 불을 끄면 마음은 종종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곳에는 무서운 그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그림들은 죽음의 얼굴이라기보다 생각의 얼굴에 가깝습니다. 생각은 늘 끝을 만들고 끝을 만들면 지금의 질감을 잃습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은 다시 숨을 듣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 반복은 어떤 결론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말없이 지금이 지나가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불을 끄면 마음은 어디로 가나요? 그곳이 정말 끝이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끝을 만들기 좋아하는 마음이 자기 습관대로 달려가는 길인가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사람은 다시 겉모습을 정리합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고 옷을 고릅니다. 그때도 마음은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그 질문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하게 변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었는지보다 무언가를 잃지 않았는지로 자기를 재게 됩니다. 3장 거울 앞에서 그 질문이 먼저 떠오르나요? 아침 거울은 솔직합니다. 좋게도 나쁘게도 아닙니다. 그냥 비춥니다. 얼굴의 피곤함, 눈가의 주름, 입술의 건조함, 손등의 거칠음. 그런데 거울보다 더 솔직한 것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먼저 떠오르는 문장입니다. 오늘도 나는 부족하겠지. 오늘도 나는 뒤처지겠지. 오늘도 나는 뭔가를 증명해야 할 것 같아. 증명이라는 말은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말로 바뀝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자존심, 체면, 그 말들이 모여 하루를 단단히 묶습니다. 비교는 종종 사람을 살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비교는 살기 위해가 아니라 불안해지기 위해가 됩니다. 불안해지면 멈추지 못하니까요. 멈추지 못하면 마음이 쉴 틈이 없어지니까요. 어떤 날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옷도 달라졌습니다. 살짝 더 단정해졌습니다. 그 변화를 보자마자 마음이 반응합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그 문장이 목을 조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로수의 잎이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고 잎이 움직입니다. 잎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옆잎이 더 반짝인다고 자기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냥 흔들립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사람은 잠깐 멈춥니다. 자기 마음만 너무 복잡하다는 사실이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더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자주 가까워지는 것은 평가입니다. 평가는 타인의 눈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눈으로 굳어집니다. 타인이 없어도 자기는 자기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그 점수 매기기는 죽음을 준비하는 방식과 닮았습니다. 끝을 미리 상정하고 그 끝에서 지금을 재단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 질문은 사람을 앞으로 몰아가지만 동시에 사람을 현재에서 밀어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을 발견합니다. 사진 속에 자신이 적습니다. 옆에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곁에 있거나 아니면 이미 떠났거나 사진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건 사진을 보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그 순간 이상한 결심을 합니다. 남은 시간은 잘 살아야지. 그 결심은 그럴듯하지만 그 결심 속에는 또 하나의 채찍이 숨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이 조용히 목을 조입니다. 옛날 그 사람은 누군가가 채찍을 들 때마다 채찍의 손잡이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채찍은 바깥에서 오기도 하지만 안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듯 그는 누군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며 몰아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몰아붙이는 마음이 얼굴을 바꾸는 순간들을 조용히 지켜보았다고. 거울 앞에서 당신은 다시 서 있습니다. 얼굴을 씻고 물기를 닦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물의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차가움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차가움은 그냥 차갑습니다. 그 단순함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서 질문이 먼저 떠오르나요? 그 질문은 당신을 살게 하나요? 아니면 당신을 더 바쁘게 하나요? 바쁨은 관계 속에서도 같은 얼굴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종종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을 관리하려 듭니다. 끝을 두려워하며 지금의 관계를 계산으로 붙들려 듭니다. 계산이 많아질수록 대화는 줄고 침묵은 늘어납니다. 그 침묵이 편안한 침묵인지 겁이 만든 침묵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장 그 말은 사랑이었나요? 두려움이었나요? 식탁 위에 국이 식어갑니다. 누군가는 말을 하고 누군가는 대답을 합니다. 말은 오가는데 마음은 자꾸 다른 데를 봅니다. 상대의 표정, 말끝, 눈썹의 움직임, 그 작은 움직임들 속에서 마음은 의미를 찾습니다. 의미를 찾는 마음은 되게 평화롭지 않습니다. 아까 그 말 왜 그렇게 했어? 이 말이 나오기 전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십 개의 말이 지나갔습니다. 그 말들 중 대부분은 사랑의 말이 아니라 상처를 피하려는 말입니다. 상처를 피하려는 말은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상대를 예측하려 합니다. 예측이 되지 않으면 불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커지면 사람은 자꾸 끝을 떠올립니다. 이 관계가 끝나면 그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그 뒤의 말들은 자연스러움을 잃습니다.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표정이 굳고 미소가 얇아집니다. 어떤 날은 그냥 평범한 저녁인데 갑자기 상대가 잠깐 말을 멈춥니다. 그 침묵이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침묵을 크게 만듭니다.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마음은 침묵 하나로 큰 이야기를 씁니다. 그때의 마음은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끝을 지금의 표정 위에 더 씌웁니다. 더 씌우면 지금의 표정이 사라집니다. 사라진 자리에 해석이 들어옵니다. 해석은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관계에서 가장 슬픈 순간은 헤어짐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을 때, 말을 들으면서도 끝을 상상할 때, 손을 잡으면서도 언젠가 놓을 것을 미리 연습할 때, 그 연습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점점 굳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오래 함께 산 배우자의 옷을 개며 갑자기 손이 멈춥니다. 옷에서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갑자기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직 곁에 있는데 마음은 벌써 이 냄새를 잃을 날을 생각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지만 생각은 밀어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은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감추려 할수록 더 크게 소리납니다. 옛날 그 사람은 생각을 미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각이 오는 걸 죄로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생각이 와서 사람을 끌고 갈 때 그 끌림의 방향을 조용히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상실로 끌고 가는 방향. 그 방향으로 끌려가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을 여기 없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식탁으로 돌아옵니다. 국은 조금 식었고 김이 덜 올라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납니다. 작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생각의 큰 소리를 잠깐 덮습니다. 그 잠깐의 틈에서 상대의 얼굴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냥 얼굴. 피곤함이 있고 기대가 있고 서운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늘 여러 가지를 동시에 품습니다. 그 복잡함을 하나로 단정하려 들 때 관계는 아파집니다. 그 말은 사랑이었나요? 두려움이었나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정말 상대에게서 온 것이었나요? 아니면 끝을 미리 준비하는 마음에게서 온 것이었나요? 관계가 조용해지면 사람은 혼자가 됩니다. 혼자가 되면 생각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운 생각은 가끔 너무 멀리 갑니다. 멀리 간 생각은 돌아오는 길에 몸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건 큰 답이 아니라 작은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손에 닿는 것, 귀에 들어오는 것, 그저 지금의 자리. 5장 마지막을 정리하려는 손이 지금을 놓치고 있나요? 서랍을 열면 봉투들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정리합니다. 이름을 쓰고 날짜를 적고 어디에 두어야 할지 정합니다. 그 과정은 마음에 잠깐의 안정을 줍니다. 정리하고 있으니 불안이 줄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정리는 끝이 아닙니다. 정리 후에도 마음은 또 다른 정리를 찾습니다. 더 완벽하게, 더 빈틈없이. 빈틈이 없으면 무서움도 없을 거라는 믿음이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빈틈이 없는 삶은 숨을 쉬기 어려운 삶이기도 합니다. 숨은 늘 틈으로 드나듭니다. 완벽한 계획 속에서는 숨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듭니다. 어떤 날은 병원 대기실에서 의자를 바라봅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손을 모은 사람, 눈을 감은 사람, 바닥만 보는 사람, 누군가의 이름이 불리면 그 사람의 어깨가 살짝 들립니다. 들리는 어깨, 그 작은 들림 속에 수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대기실에는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에는
특별한 긴장이 있습니다. 그 긴장은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상상 때문에 커집니다. 상상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이미 온 것으로 만듭니다. 이미 온 것으로 만들면 지금의 숨은 더 얕아집니다. 누군가는 창밖을 봅니다. 나무가 흔들립니다. 햇빛이 잠깐 비칩니다. 그 장면은 대기실의 무거움과 상관없이 그냥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들, 그냥 지나가는 것들, 그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한 위로가 됩니다. 세상이 멈추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잠깐 놓일 수 있다는 느낌. 옛날 그 사람도 어딘가의 대기실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들 자기 방식으로 끝을 준비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준비가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대신 사람의 현재를 더 메마르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을 조용히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준비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준비를 합니다.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어떤 준비는 현재를 잡아먹습니다. 현재를 잡아먹는 준비는 준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미래를 데려옵니다. 미래를 데려오면 지금은 작아집니다. 지금이 작아지면 사람은 더 큰 의미를 찾으러 갑니다. 큰 의미는 종종 더 큰 불안을 데려옵니다. 이 반복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정리를 멈추고 창문을 조금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코끝이 시립니다. 그 시림이 이상하게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라는 말은 무섭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닥이 있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발이 땅을 딛는 느낌, 손을 내려다봅니다. 정리하던 손, 봉투를 만지던 손, 그 손이 지금은 그냥 무릎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손이 쉬고 있는 모습이 낯설게 보입니다. 쉬는 손을 보면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쉬면 뒤처질 것 같은 느낌, 쉬면 무너지게 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손이 쉬는 동안에도 숨은 쉬고 있습니다. 숨은 멈추지 않습니다. 숨이 이어지는 한 지금은 계속 생깁니다. 지금이 계속 생기는데도 마음이 자꾸 끝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을 정리하려는 손이 지금의 감각을 놓치고 있나요? 놓치고 있다면 그 손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어디서 처음 시작되었나요? 어느 날 아무 일도 없는 오후가 있습니다. 하늘이 특별히 맑지도 않고 바람이 특별히 세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오후, 그 평범한 오후에 문득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왜 조용해졌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일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걱정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잠깐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사람은 알게 됩니다.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건 무언가가 실제로 일어나서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미리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슬프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그동안 뭘 했던 걸까? 하지만 그 질문도 너무 빨리 결론으로 가면 또 다른 채찍이 됩니다. 오늘은 그저 장면 하나만 남겨두고 싶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 한 잔을 마시던 순간,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을 느끼던 순간, 식탁에서 숟가락이 그릇에 닿던 소리, 현관에서 인사가 길어지던 순간, 거울 앞에서 질문이 먼저 떠오르던 순간, 그 순간들은 대단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이 멀리 가려는 찰나에
몸이 조용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붙잡는다기보다 그냥 여기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옛날 그 사람은 사람을 어떤 목표로 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사람이 목표를 만들며 현재를 잃어버리는 장면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끝을 준비하는 마음이 지금의 숨을 잃게 만들 때 숨이 지나가는 자리로 조용히 시선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을까요? 생각이 지나가고 숨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는 자리. 죽음은 언젠가 옵니다.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품는 방식은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끝을 만들어 그 끝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고 끝을 모르는 채로 지금의 장면을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느 쪽에 더 오래 머물렀나요? 그리고 그 머물문 당신을 더 따뜻하게 했나요? 더 굳게 했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그 준비는 당신의 숨을 넓히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숨을 좁히고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열어둔 채로 남겨봅니다. 만약 끝을 준비하느라 오늘을 잃고 있었다면 당신의 오늘은 어디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닿는 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